그래서 이제 예. 민족일보가 시작된 이유는 이제 조영수 사장이 7.29 참패 이후에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, 혁신을 대변하는 예. 신문이 있어야 되겠다. 그러면 본인은 혁신계 어느 정당에도 가담 안 하고 범혁신계의 신문을 맹기려고 이제 범혁신계에서 제일 컸던 게 당시 사회당하고 통사당인데 그 사람들이 주축이 많이 들어오고 민자통이라는 게 이제 사회당 쪽하고 사회당 혁신당 쪽에 좀 더 가까운 민자통 사람들이 좀 관계를 했지만 이제 대부분이 이제 고시 단체에서 혁신당에는 참여할 만한 인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별로 참여를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창간호에 보면 창간호와 그 후에 배터에 보면 여기 저 축하 광고를 냈는데 그 이제 그 민자통, 사회당, 통사당, 혁신당에서는 각각 다 창간 축하 광고를 냈죠. 축창간 광고. 사대당은 그 당시 실제로 김다로 씨하고 중심으로 몇몇 명에 끝이었으니까 거의 무시당하지 않았나. 지금 민족일보 재판기록 보면 조영수 씨에서 그 말하자면 그 용공적인 정당 사회단체의 간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그 자기들이 맺는 법문대로 조영수 씨가 아니라는 것까지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. 그렇게 볼 수는 그렇지 않다. 민족일보 어디까지나 하나의 주식회사 어느 정당의 민족일보 간부가 자동적으로 정당의 간부가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뭐라 했냐면 그렇지만 뭐 논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은 읽어봐야 알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이제 어쨌든 민족일보 조영수는 4대당의 간부로서 4대당의 간부로서 민족일보는 사실상 4대당의 기관지였다. 그 당시 상을 아는 사람은 누구 다 알듯이 4대당은 바로 민족일보에서 제일 무시당한 정당이에요. 민족일보에서 4대당을 거의 4대당의 잔당이지 말하자면 다 분해되고 간판만 들고 있는 먼저 4대는 없었으니까 저 사형 언도를 내릴 당시 이제 물론 그 당시 다 없어졌지만 이제 5.16 당시에는 4대당이나 간판이 있었지만 먼저 사회당은 완전히 별도고 조영수 씨도 거의 아니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일인데 그런 엉터리 재판을 한 거예요. 자기들 전체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재판이지만 그 자기들의 법 인용 자체도 심지어 4대당 원이 아닌 사람을 4대당의 원이라고 이렇게 4대당하고 제일 거리가 먼 신문을 4대당 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처형을 했거든요. 일부 뭐 지금 저희들 사람의 한계가 불순 자금설이거든요. 그 부분에서 좀 뭐 내가 실제로 자금이 어떻게 들어왔다는 건 전혀 모르는데 뭐 그 후에 이제 조영수 사장의 동생하고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죠. 아마 그가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옛날 거예요. 근데 내가 들은 바에는 일본서는 결코 총련계하고 상관이 없는 민단계에서 그 당시 아주 첫 손가락 친구 박모 씨라는 사람이 박용구 씨. 오늘 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조영수 사장이 민단계 신문에서 이제 뭐 아마 주필도 하고 그런 저 등등
거기 있는 선배들한테 상당히 신임을 얻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서 신문하게 다니고 또 대두마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. 심지어 출마하는 학생도 좀 도움을 받은 거고. 근데 어쨌든 그 이영근 씨라는 분이 상당히 역할이 이제 있거든요.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송지영 그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던 예. 송지영 씨를 또 소개를 해주고 예. 또 이종률 선생을 소개를 해주고 예. 혹시 이영근 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? 이영근 씨도 내가 일본에서 몇 번 만난 일은 있어. 아, 예, 예. 그 전엔 국내에서 못 봤는데, 예, 예. 이제 좀 간접적으로 물론 들은 얘기라고. 예, 예. 하지만 또 만나서도 느낌이 예. 상당히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발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. 예, 예. 이게 내가 일본에서 처음 만났을 때 아버님 얘기를 누가 아들이라는 걸 얘기하니까 아이 잘한다고. 근데 내 생각에 잘한다는 게 거짓이 아닐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적을 정도로 국내 시대 누구하고 친했던 걸 아냐면 중국서 온 사람으로선 노태준 씨, 예. 임시정부 초대 군부장을 지낸 예, 예. 그 노병인 장군의 아들이죠. 예, 예. 그리고 그리고 안춘생 씨, 예. 그리고 박영민 씨, 예. 또 중경에서 이제 동문회 간접적으로 이제 돈을 벌면서 지원받는 김영민 씨라고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다 치료를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 김영민 씨는 그 후에 그 얘기를 나한테 서울서 그 전에 내가 인사는 중소부터 하고 지냈지만 친해진 게 국내에 와서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분 돌아가기 얼마 전부터 가까이 지냈는데 그때 그 김영민 씨 얘기도 이영민이랑 자주 같이 어울려 술 마시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대요. 그리고 송지영 씨하고 그때 알았으려는 건 거의 분명. 왜냐면 송지영 씨가 태양신문 노태준 씨가 사장했을 때 송지영 씨가 거기 논설위원이더니 뭘 했을 거예요. 다 가까워요 어쨌든. 예, 예. 그래서 그 사람 내 생각엔 또 국내에서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민족일보 때문에 안 건 아니고 민족일보는 송지영 씨는 내가 아는 한 전혀 관계가 없어요. 민족일보 감사역을 있던 안신주 씨가 예. 그분도 발이 꽤 넓고 또 예. 아마 이영근 씨하고도 옛날부터 잘 아는 사이 같은데 예. 일본 갈 때 송지영 씨를 같이 갔어요. 예, 예. 어쩌면 송지영 씨가 이영근 씨하고 더 가깝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이 갔을지도 몰라요. 단 가가도 민족일보에 대한 얘기는 한 일이 전혀 없고 일본 댄스를 갖다 연결시켜서 그 댄스라는 게 그 당시 세계에서 5장에 들어가는 광고 회사거든요. 2위에서 아마 5위까지는 다 미국 회사고 미국 외에선 제일 큰 회사예요. 그리고 댄스가 일본 전후 부흥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. 왜냐하면 물건을 맹길어서 팔는데 광고의 역할이 커지게 미국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게 된 것이 댄스의 역할이 제일 컸다. 그 당시에 댄스 대리점을 맡아서 왔어요. 송지영 씨가.